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또 급하게 영상 하나를 만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들 뭐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서구 4대주의에 빠진 그 우크라이나 같은 국민들에게 곧 큰 교훈을 줄 겁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며 백신이며 월가 런던 시티의 금융가들 그리고 그들의 그 수족인 그 서구 정치인들의 그 막무가내 깡패짓이 도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참으로 도를 넘게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뭐 무슨 이런 세력에 대항마다 그건 아니에요. 같은 놈들인데 일단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세계 정부 지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은. 근데 아이가 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지난 30년의 역사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예. 미국의 그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그 랜드 코퍼레이션, 뭐 중요한 그 저기 작성은 다 얘네가 하죠. 예, 러시아 말고 베트남 전쟁 참전할까 말까 결정도 랜드 리포트 보고 한 거잖아요. 그만큼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월가가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싱크탱크가 바로 랜드 코퍼레이션이에요. 그 2019년 그 전략 리포트에서 지금까지 러시아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어떻게 만들어서 거의 붕괴 가까이 만들어 왔는가를 설명을 하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 가스 수출 방해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충돌 유발시키고 나토를 통해서 러시아를 포위하고 이게 다 포위해버렸죠. 그래서 국제 학술 스포츠에 러시아를 제한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까지 포섭을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독립시켜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민운동을 불러일으켜서 동유럽을 거의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9년에. 네. 재밌는 건 스포츠에 러시아를 오지 않게 하겠다 이거야. 재밌는 놈들이죠. 자, 그러면 그 러시아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네? 러시아 독립 처음부터 참 러시아가 힘들었잖아요. 지금 40살만 넘으면 다 알잖아요. 그 1990년대 러시아 경제 50%가 러시아 조폭, 유대인, 매판 자본가들한테 넘어갔어요. 러시아가 보유했던 2,400톤 중에 2,200톤이 월가로 넘어가 버렸고요. 해외 투자가 90% 감소했고 인구가 600만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러시아 남성 기대 수명이 57세였어요. 그 당시에. 옐친이 1993년에 얘기했습니다. 개방, 러시아 그 소련 해체 2년 만에 러시아 경제 75%가 서방하고 매판 자본가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푸틴이죠. 푸틴이 등장해서 러시아를 그 당시에 주물르고 있던 그 뭐 베레조브스키라든가 추바이스 뭐 이런 유대인들 이런 올리가리들이 있어요. 이 매판 자본가들을 모두 소환을 했습니다. 크레물린을 불러다가 그 너희들 사장은 이제부터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사인하라 그래갖고 사인을 하다가 볼펜을 저기 만년필을 추바했으니까 베레조브스키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내 만년필 내놓으라 그랬다고. 항상 그렇게 남을 빼앗는 짓을 하니까 내 그 만년필까지 뺐지 않느냐. 푸틴이 그래서 1990년 이후 그 서방 기업이 러시아 매판 엘리트하고 맺은 그 불평등 계약을 모두 동결시켜버렸죠. 중국하고 터키에서 들어온 짝퉁 제품들을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버리고 전차를 이용해서 깔아 뭉개버리면서 러시아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하고 쉘하고 계약한 사할린 유전개발 계약도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 민족 기업한테 넘겼죠. 또 2014년에는 러시아 가스프롬 그 30% 주식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동아시아 태평양 가스관 결제를 위안화로 하기로 했고 독일 가스 연결 노르스트림 2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점점
건실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푸틴 전까지 러시아를 신나게 털어먹었던 그 월가하고 런던 시티 사람들이 러시아의 사장님이 바뀌었단 말이야, 푸틴으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양쪽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당근은 조금 주고 채찍은 너무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푸틴 악마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툭하면 푸틴이 죽였다야. 툭하면 푸틴이 죽였다. 응? 끝없이 왜곡을 해댔습니다. 정신없이 왜곡을 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러시아의 시리아의 화학 무기를 지원했다라든가 최근까지는 트럼프 선거까지 조종했다라든가 이런 개소리를 마구마구 해댔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하려 한다든가 냉전 시대의 헛소리 공작을 끝없이 만들어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 독살을 했다는 거야. 저 말레이시아의 김정 누구지? 김정남 그 독살할 때는 코에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죽이려면. 근데 무슨 독살이 이렇게 계속 실패하냐고. 푸틴은 그냥 독살을 계속 실패하네. 이게 유럽의 멍청이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푸틴을 왜 반대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미디어에서 반대하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 사이에 나토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분명히 그랬죠. 나토하고 UN 등에 업은 미국이 말이에요. 독일이 통일되면 중립국으로 만들자 그랬지. 근데 이거 다 휴지로 만들어버렸죠. 그 당시 미 국무부 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동유럽에 1인치도 발을 들어놓지 않겠다 그랬지. 근데 다 먹어버렸지. 동유럽을. 나토 안으로 다 끌어들였죠. 속도가 또 너무나 빨라갖고 키신저가 너무 나토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마라 그랬어. 좀 천천히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냥 마구마구 막 들어가는 거야. 나토가. 그러니까 키신저도 참 이게 모닥불에 콩고 먹네 이러면서 그래도 빨리빨리 됐으면 됐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작년에 푸틴이 이 사실을 지적했죠. 나토한테 본격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동유럽에 1인치도 들어놓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 1km나 들어와 있다. 1000km나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토 총사령관이 건방지게 뭐라 그랬냐면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신문에 나온 거 공식 문서에 나온 것도 부정을 하는 이런 막무가내 정책을 피우고 있다고 1990년 이후에 이 서방 세계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이제 우크라이나 갖고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그 나토에다가 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집어넣어버리면 러시아 흔들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제일 큰 나라 두 개만 딱 나토에 안 집어넣고 러시아를 죄다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 원래부터 별 거지 같은 나라들한테 돈 줘가면서 나토에 포함시켜갖고 러시아를 포위해 놓고 이제 끝없이 18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뒤흔들었잖아요. 러시아를 그냥 계속 성질나게 만들었잖아. 응? 근데 도대체 우크라이나를 왜 갖고 흔들까 저렇게. 원래부터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9세기 때부터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키예프 공국이었다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이게 서로마 제국 무너지고 동로마 제국 무너지고 그 로마 제국의 잔재를 키예프가 가져갔다고요. 러시아 정교회가 가져간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의 고향인데 키예프가 그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도 아주 되게 좋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러시아였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의 문호인 그 고골리도 말이에요. 다 러시아어로 그 작품을 썼고, 물론 그 당시는 이제 우크라이나어로 글을 쓰면은 좀 처벌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도
우크라이나어를 따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잠깐 독립했다가 1922년에 다시 소련 연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 자체는요, 12세기까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게 공동체 이름을 땄는지 민족을 땄는지 다들 역사가들이 헛소리를 하지만 어디선가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장소 이름을 땄겠죠. 민족 이름을 딴 게 아니라고. 그래서 1991년 다른 지역하고 같이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소련 연방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응? 러시아를 그렇게 멸망시키고자 하는 브레진스키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다 그랬잖아요. 그 적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2000년 이래 그 조지 소로스가 말이에요. 친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타깃이 누구였느냐? 우크라이나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민족주의 단체 반데라 단체가 있어요. 그 반데라라고 하는 놈이 누구냐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한테 250만 마르크를 받고 소련의 후방을 뒤흔들었던 놈이에요. 지네들은 빨치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빨치산 아니에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도 수천, 6천 명인가 몇천 명을 학살을 했다고 얘가. 그리고 동부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소련군 뒤를 공격을 했다고. 그래갖고 전쟁 후에 게다가 돈 받고 했잖아요. 250만 마르크를 받고 했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독립시켜갖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야. 왕이 되려고 그랬지. 그 깡패 새끼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청소 작업에 들어가죠. 반데라 이 추종자들을. 그 조직원들이 모두 지하로 스며들었다고. 소련 감옥에 갇히거나 그랬던 놈들이에요. 그랬던 놈들의 그 잔당들이 말이에요. 1955년 후르시초프가 그 잔당 10만 명을 풀어주거든. 사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북서부 키예프 주변으로 몰려 들어가가지고 거기 정치계로 침투해가지고 1965년이 되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정치를 장악하게 돼요. 이 깡패들이. 그 깡패들을 움직인 게 조지 소로스고 그 깡패들을 쫓아다니는 놈의 새끼들이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이에요. 이놈들이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응? 키예프의 그 광장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광화문 운동을 일으킨 거지. 쉽게 얘기해서. 나치라고 불리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도 나치라고 불린다고. 나치 복장하고 다니고 매일 히틀러 사진 걸어놓고 경례하고 그런 새끼들을 밀어준 게 조지 소로스예요. 실은 우리가 뭐 이미 다 알다시피 그 1989년부터 동유럽 청년운동 단체들을 그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응? 그래갖고 시위대 개인한테 25달러씩 주고 학생 운동가들한테는 200달러씩 주고 끝없이 데모를 일으켜갖고 정권이 붕괴하면 대통령이 퇴임을 해버리면 이놈의 새끼들 다 마리오트 호텔에 불러다가 마리오트 호텔이 그 CIA 호텔이거든요. 유럽 각지에 아시아 각지에 마리오트 호텔이 있어요. 다 CIA 애들이 일하는 곳이야. 거기다 불러다가 조지 부시가 막 파티도 열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죄다 이런 식이야.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 게. 다 돈 받고 한 거예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영국하고 프랑스 지상파 방송도 특집으로 다뤘잖아. 유로마이단하고 오렌지 혁명이 어떻게 미국 소로스하고 CIA가 움직였는가. 지상파 방송에서 그냥 바로 다 다뤘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멍청해. 그래서 돈만 주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동유럽 대학생들이 다 거지였거든. 다 거지였어. 그러니까 돈만 쥐어주면 우르르 광장으로 나오니까 그 가난한 우크라이나는 뭐 더하지 뭐. 돈만 주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 유로마이단들도 바로 그런 단체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런 단체를 움직이죠. 조지 소로스가 움직여서 결국은 친러시아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군중 시위를 일으켜서 선거를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재선거에서 친미국 유센코가 당선이 되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한테 구테타 당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자가 다시 그 재선에 들어가서 또 승리했거든. 그랬더니 2014년에 또 다시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갖고 친미 대통령을 계속 끌어올리게 되죠. 그 2013년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침체했을 때 그래도 균형을 취하고 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과 협상을 깨고 150달러 주겠다고 하는 러시아와 같이 협상을 했어요. 또 가스 가격도 3분의 1로 내려준다 그랬다고, 3분의 1을 내려준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수장으로서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와 협상을 맺죠. 그랬더니 조지 소로스가 학생 시위를 일으킨 거야. 응? 그래갖고 그 반대나 단체들한테 반정부 테레비까지 설립해주고, 응? 예전에 돈 준 만큼을 줬어요. CIA는 시위대한테 그 총격을 가하도록 저격수들을 폴란드에서 이미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 시위 참가자들한테 일당 25달러가 주어졌어요. 유로마이단 간부들한테는 예전처럼 200달러 일당이 주어지고, 100여 명의 시위대가 사망했고 20명의 경찰이 살해당했습니다. 미국하고 조지 소로스가 한 나라를 이렇게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 정권을 2번씩이나 무너뜨린 그 조지 소로스하고 미국 정보부가 깜짝 놀라지. 크리미아 국민들이. 크리미아 국민은 완전히 그 러시아 사람들로 모여 있잖아요. 거기가. 응? 그래갖고 러시아 연방에 들어가 버려요.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선거하는데 러시아군이 좀 들어와서 우리를 방어해다오. 그래갖고 러시아군이 그 탱크를 끌고 가서 진주를 했다고, 무슨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침공했다고 개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크리미아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나온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총선을 벌여갖고 독립하기로 했다고.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6.77%로 찬성해가지고 독립했잖아요. 이거 인정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또 2014년에 도네츠크, 그 돈바스 쪽에 도네츠크하고 또 루안스크가 있잖아. 그쪽 사람들 독립선언을 하면서 지방군을 조직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글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70%가 다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쓰시마가 말이야. 쓰시마가 원래가 그 조선 건데 어떻게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조선 사람이 거기 70% 살고 있다고. 근데 자기네 쓰시마가 독립하겠다고 국민투표를 벌이려고 하니까 일본이 군대를 보냈어. 그래서 지방군을 조직을 했다고.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70% 이상이 있는 쓰시마 섬을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좋을까? 협상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협상을 안 한다 그랬잖아. 우크라이나가.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그 도네츠크, 또 돈바스 지역 그 지방군하고 이렇게 교전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돈바스 사람만 지금 14,000명이 죽었다고. 이거 그만하자. 그래서 민스크에서 휴전 협정을 하게 됩니다. 2015년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돈바스의 그 주권을 인정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 젤린스키 이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나오더니 개소리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독일, 유럽은 이미 그 크리미아 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눈 감고 마는 거야. 아유, 뭐 그까지 넘어갔으면 됐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푸틴한테 가고 크리미아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 뭘 돌려줘? 법에 맞게 독립을 했는데. 그리고 유럽 어느 나라도 이 크리미아 같은 그 쥐뿔도 아닌 그 문제 갖고 러시아하고 적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젤린스키라는 놈의 새끼가 그 텔레비에서 개그만 하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는 놈이란 말이야. 그 소로스하고 미국 그 칭찬을 그 뒤에 잘한다 이러니까 이 새끼들이 도를 막 넘기 시작하는 거야. 러시아를 막 얕보면서 자기네 내각을 웬만한 유대인들로 다 채웠어요. 대통령 자체가 유대인인데 뭐 국무총리도 유대인이고 얘네들 선거 자금 다 지원해주는 놈의 새끼가 이스라엘에 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콜로모이스키 아니야.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웃기는 거야. 텔레비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 잘했다고 이 새끼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야. 응?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어느 부분에도 의견이 없는 놈이고 이 유대인 코미디언을 대통령이라고 뽑아준 거야. 이 콜로모이스키라고 하는 놈하고 젤렌스키하고 국무총리 그로이스만 이 세 새끼가 모두 텔아비브에 모여갖고 해안가에서 목욕 수영하고 놀고 고기 파티 열고 그러고 지내던 새끼들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금 끝없이 러시아를 공격하겠다는 거지. 얘네들이 유로마이단 나치 반데라주의자들을 또 지지를 해줬고 그들로부터 또 지지를 받고 말이야. 별 거지 같은 페미니즘 같은 거 다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아무리 페미니스트들이 극우 파시스트라 그래도 겉으로 그런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페미니즘은 말이야 극우 나치 청년들하고 데이트 즐기고 집단 선교하고 이런 개짓을 하고 다녔다고. 이 대학생들 여대생들이 온통 푸틴 욕하고 막 뭐 푸틴한테 달겨들고 막 옷 벗고 달겨들고 별짓을 다 했어. 별 거지 같은 문화를 우크라이나에 다 만들어놨다고. 미국이 오냐 해주니까 이 한도를 넘어버리는 거야. 2014년 유엔의 나치 찬양 금지법을 제안하니까 나치 찬양 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야 우크라이나가. 그때 3개 나라가 반대표를 던집니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3국만 반대표를 던져.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야. 나치 찬양하겠다는 거야 지금? 푸틴을 히틀러 복장을 입혀갖고 장난을 치고 그래놓고 나치 찬양 금지법에는 또 반대표를 던졌다고? 이 병자들이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기념일이면 뭔 개소리를 하냐면 러시아가 독일을 쳐들어왔다는 거야. 독일과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한다고. 소련이 그 당시 독일을 쳐들어간 거야. 침략한 거야. 우크라이나를 해방한 거지.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 대중이 다 그렇진 않죠. 그러나 현 정부를 지지하는 그 정신병에 걸린 이 우크라이나 놈들을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바보도 아니고 그냥 병신이야. 나치와 함께 소련과 싸웠다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반데라가 그렇게 싸웠거든. 250만 마르크를 받고 히틀러와 함께 소련을 침공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거야. 우리 우크라이나가. 이런 새끼들이야 죄다. 이놈들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말이에요. 그냥 개소리 똥개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푸틴이든 러시아는 말이에요. 우크라이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핵 개발했던 장소를 걷다가 남겨두고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에 조금 걸리고
또 러시아인들이 동부 쪽에 많이 살아서 참 걱정이 되고 그게 다지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제정 러시아 때도 그랬고 서방이든 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1954년에도 말이에요. 그 소련 때도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 자치정부한테 그 흑해 함대가 주둔했던 그 크리미아 반도 있잖아요. 그걸 그 선물로 줘버렸어. 응? 흑해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걸 줘버렸다고. 별 관심이 없는 그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의미가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흑해 쪽에서 장사를 하고 흑해 쪽에서 전쟁을 벌입니까? 응? 그 요프리전 쪽이야. 이스라엘 전쟁 좀 벌어졌을 때, 이거 괜히 준 것 같은데, 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지만은, 터키가 약간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중해 해협 관리가 나토 관할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딱 봤을 때, 저 크리미아 저 아무 필요도 없는 거네? 우크라이나 땅 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줘버린 거예요. 그 큰 땅을 우크라이나한테 관리하라 그랬다고, 그 자치정부한테. 관리하라 그랬지, 소유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우크라이나를 바라봤던 러시아이기 때문에 나토가 이 불쏘시개로 쓰기 참 좋은 나라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에? 미국도 우크라이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토도 아무 관심이 없어. 우크라이나한테. 어디 붙을지 모르는 기생국가 우크라이나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 불을 자기가 떠안을 생각이 없죠. 단지 불쏘시개로 그냥 쓸 생각만 있을 뿐이지. 불을 때는 장작을 왜 도와줘요? 불 속 안에 넣어버려야지.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법적 근거도 없고 생각도 없고 조치도 없고 핑계도 없고 아예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나토는. 아무리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개가 되었다 그래도 똥개가 되었다 그래도 미국 자체는 우크라이나한테 하등의 관심이 없어요. 거기 뭐가 있다고 관심이 있냐고. 오로지 러시아를 쿡쿡 찌를 수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안 시켜준 거야. 나토 가입을 시켜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 딱 안 시켜주고 계속 러시아를 충돌을 불러일으켜 온 거죠. 그 벨라루스 대통령도 그랬어. 이 나토 새끼들하고 미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랬다고. 자꾸 러시아가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 막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 폴 크레이그 로버슨 미국이 러시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푸틴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세계라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신세계, 한국 영화. 신세계를 보면 야 이거 쥐약인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먹으라 그러니 먹어주지. 칼춤을 추라고 하니까 한번 쳐주지 뭐 이러면서 푸틴도 도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을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에? 푸틴은 자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와싱턴의 작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말이에요. 나토에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러시아한테 부담을 줘요. 그러면 그 부담은 거꾸로 지네들 나라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조폭집 옆으로 이사 가잖아. 근데 내 뒤에는 또 나를 또 밀어주는 조폭이 따로 있어. 그 뒤에 조폭이 있다고 앞에 있는 조폭이 안 무서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 나라한테도 위협이 된다고. 나토에 들어가면 러시아와 갈등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위험해지고 나토는 그러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아? 내 등 뒤에 있는 형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냐고. 이용만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미국의 기만적인 정치를 푸틴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순진하게 공산 국가에서 배급이나 타먹던 새끼들이 20년이 지나갖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됐다 그래갖고 대가리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정치인이나 동유럽 정치인이나 KGB 출신 푸틴을 이길 수가 없어. 속내를 이해를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 사이에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는 공화국 체제를 충분히 갖추었고 말이야. 우크라이나 그 돈바스 사이에 그 내란을 이제 휴전하자고 하는 민스크 협정,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이 돈바스 국민들의 70%가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연방 편입을 바라고, 그래갖고 푸틴은 또 민스크 협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독일도 막 도와줬고, 프랑스도 도와줬고, 서로 협정하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에 미국이 파토를 내버리죠. 어떻게 파토를 내? 작년 4월 이 우크라이나 똥개 새끼가 대통령이 돈바스를 테러리스트라 그러면서 대화할 생각이 없다 그래 버렸다고. 이거 지 입으로 한 얘기겠어 이게? 입은 자기 입으로 뱉었겠지만 뒤에서 밀어서 한 얘기죠. 그동안의 모든 8년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지금? 지금 러시아 도발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지가 먹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작년 10월 11일 날 푸틴 대통령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통해서 보내줘요. 응?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게 서방 미디어의 검열에 걸릴 만큼 굉장히 강하게 편지를 썼어요. 응? 말 그대로 하인, 신하처럼 군다라든가, 응? 무슨 이런 정체성 없는 국민들 처음 봤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를 썼다고, 젤렌스키한테 보내는 편지를. 응? 나는 너 같은 가신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군하고 해야 되는 거다. 즉 미국과 직접 얘기할 테니까 난 너랑 앞으로 얘기 안 해. 이래버린 거야. 푸틴이. 지금까지 인내했으면 됐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공개화돼 버렸어요. 전 유럽 신문에 몇 개 이제 그 좀 검열에 있는 건 빼고. 이렇게 화가 났으면 이제 러시아가 엄청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기 부장이라는 새끼는, 우크라이나 안기 부장 새끼는 또 뭐라 그랬냐면, 협정 안 하겠다는 거야. 젤렌스키가 한 얘기를 다시 한 거야. 핀란드 대통령이 깜짝 놀라갖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협정 논의 중이고, 독일하고 프랑스도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데, 뭐 전쟁하자고 지금? 이 새끼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올해 초에? 전쟁을 유발하고 싶은 거지, 지금. 전쟁을 지금 유발을. 쥐약을 먹어주길 바라는 거지. 어떻게 쥐약을 먹으라는데? 에? 그 영화 신세계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쥐약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먹을 수도 없네? 그래갖고 올해 2월 15일 날, 올해가 아니야, 이번 달이잖아, 이번 달. 러시아 의회가 돈바스 독립국을 인정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민스크 협정 없다. 그런 거 없다. 이래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8년간 독립선언 이후 8년간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에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어. 그 원래부터 러시아 땅이고, 그러면은 협상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협상 안 하겠대. 관둬 그러면. 그래, 쥐약 먹으니까 먹어줄게. 이러면서 2월 24일 날 쳐들어갔죠. 돈바스하고 루안스크 쪽으로 쳐들어갔어요. 그 군사지역이 키예프 주변에 있으니까 그 군사지역 무력화시키려고 들어간 거고. 무슨 전쟁을 해, 전쟁은. 이거는 민스크 협정 하겠다. 이 한마디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푸틴은 기왕에 군대를 진군시켰으니까, 협정한다고 해도 몇 가지를 더, 조건을 얻어내려고 그러겠지만은, 이거는 확대할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심도 없는 나라를 뭐 하려고 전쟁을 확대해. 돈바스 지역에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만 독립시켜주면 끝인 거예요, 이거는.
뻔한 소리를 갖다가, 물론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18년 동안 러시아한테 깝죽댔던 미국,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이 나치 정치인들한테 철퇴를 내릴 수 있게 조금 더 끌어갈 수도 있겠죠. 보통 17만 군대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데 지금 20만 정도 이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러시아 정치인 모두가 러시아 공격에 나토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대응 못 합니다. 경제 제재만 하겠다고 하듯 그것도 실패야 다 제스처예요. 한 번도 경제 제재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상. 경제 제재를 하면 경제 제재한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미국 눈치 보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경제 제재 못 해요. 뒤에서 다 수출 수입 다 하고 있다고. 그게 원래 경제 제재라고 한 본 모습이에요. 해양 봉쇄한다고 해서 무역 못한 적 있어요? 나폴레옹 시대, 그 이전에도, 크로멜 시대에도 해양 봉쇄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경제 제재 같은 소리가 앉아 있어. 게다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야기는 이미 2018년 작년에 이미 다 또 도네스크 돈바스 유혈 사태 났을 때 이미 다 예견하고 있었어요. 왜 러시아가 안 쳐들어가지? 이상하네 그랬다고 유럽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까지 깝죽거렸으면 러시아가 움직일 만도 한데 안 움직인단 말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 정치인들이 모두 고개를 가웃가웃거렸다고. 왜 푸틴이 안 움직이지? 분명히 쳐들어갈 텐데. 이러고 해야 될 일 한 것뿐이에요. 그 푸틴 편지 마지막에 써 있잖아. 러시아인은 인내가 많다. 그래서 유럽의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그래도 그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방어에만 들어갈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믿었던 정치인들도 있죠. 근데 키예프까지 가가지고 거기 군사 지역을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은 거를 받아내고 싶은 거야. 지금 푸틴은 기왕에 들어간 거. 도네츠크 독립 문제뿐만 아니라 조지 소로스, 미국의 영향, 유로마이단 이런 문제까지 다 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유주의로 인해서 신자유주의에서 엉망진창이 된 동유럽 경제를 러시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고 미국 정책에 온갖 실망한 동유럽 국민들을 친러시아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세워질 세계 정부의 러시아 쪽의 지분이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동유럽은 뭐가 돼? 1990년대 동유럽이 러시아하고 이혼했잖아. 그 이혼한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가 폭력을 행사해서? 바람을 피워서? 자식을 홀대해서? 아니잖아.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유럽이라고 미국이라는 쌍둥이 만나갖고 새로 시집을 갔잖아. 그 시집간 새 남편이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죄다 빚장이고 그나마 조금 벌어오는 돈 좀 생활비로 좀 쓸 줄 알았더니 오로지 제 주머니에만 넣잖아. 이 미국하고 유럽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 남편이. 근데 이게 러시아라고 하는 이 전 남편이 말이야, 실업자 상태도 벗어나고 새로운 직장도 잡았고 말이야, 중국하고 독일하고 같이 사업까지 크게 벌이고 있단 말이야. 돌아가 버릴까? 러시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돈바스 그 진군 이후에 동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하나 보자고요. 친러 쪽으로 상당히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개 중에 제일 까불었던 마누라 우크라이나가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결코 러시아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살 길이 뭐야? 중립국을 선언하는 거지. 그러면 돼요. 나 시집 안 갈래 이러버리면 끝이에요. 나 돌싱으로 살 거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 간단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왜? 현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있거든. 지금 전 남편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는 게 아니에요. 안 도와줘. 전 남편이 와서 두들겨 패는데 현 남편이 가만 보고만 있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사대주의 내내 피우다가
꼴 좀 보세요. 우크라이나 꼴 좀 보시라고. 줏대 있게 삽시다. 감사합니다.